바로 오늘 모처럼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해서요. 저희가 특집으로 아주 두텁게 저희 6시 성공 투자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나왔고 여기에 슈퍼 CPI 서프라이즈에 더해서 미증시의 폭등이 계속 이어질지 변수 하나하나 또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저는 이제 약간 또 하나의 딴지를 걸 필요도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항상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잡음이 벌써 나오는 게 부채 한도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부채 한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연방정부 주정부장이 셧다운하면서 이제 약간 주가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내지는 글로벌 경제에 지금 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줬었던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지만 또 다시 찬물을 껴안는 건 아닌지라는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뭐 영향을 주는 이슈면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 줄 정도로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부분에 또 문제를 장기화시킨다든지 뭐 또 역대로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간 상태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부채 한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부채를 계속해서 이제 빚이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국가 부채의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재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적자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빚이 늘어나는데 그 빚을 어느 한도까지만 가면 이제 더 이상 집행을 안 하겠다. 이게 이제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쓸 수가 없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의 한도를 점점 올려놔요. 올려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양쪽에 이 이견이 있을 거예요. 의견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 셧다운이 잠깐 부분적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이걸 장기화하기는 힘들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두 분 앵커께서 뉴욕 증시가 이제 올라갔다 폭등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미국 중간선거를 이야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공화당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업이 신기업 정책을 이제 더 하자는 쪽이 이제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잡으니까 이게 됐다. 트럼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트럼프 노믹스, 바이든 노믹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레이건도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레이건오믹스는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공화당은 다 풀어주자. 기업들 자꾸 옥죄는 거 다 풀어주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그렇게 바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부채 한도 부분은 저는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러 제가 한번 안 좋은 뉴스도 한번 좀 조작한 시각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큰 문제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식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요. 9명이 찬성을 해도 10명은 무조건 반대예요. 10번째 사람은 무조건 반대죠. 아시잖아요. 그런 게 또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지혜로 방송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미증시의 폭등은 즐길 거고요. 이것이 계속 꾸준히 이어갈지에 대해서 면밀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최대 변수였던 중간 선거가 끝났으니까 관련 법안 중에 우리 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칠 IRA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고, 이제 아무리 공화당이 돼도 기존의 법안을 모두 다 되돌아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자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이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IRA 법안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법, 여러분들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또 두 분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또 반도체, 바이오 지원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왜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지는 두 분이 아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유동성을 조금 더 줄이는 것이, 그래서 이 고물가가 되지 않도록 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금 더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자는 법에 대해서 공화당 쪽이 적극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법이 된 겁니다. 네.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했고 또 지금 상원도 민주당이 이 49, 그다음에 지금 공화당이 50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12월 결선 투표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조지아주가 지금 현재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주가 또 중요한 것이 전기자동차, 우리가 지금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 공장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 어디? 조지아주입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여하튼간에 좀 그래도 상원까지 완전히 공화당으로 안 넘어갔으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화당도 민주당도 그렇고 기업을 좀 지원해서 특히 기후 대응이나 2차 전지 쪽에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 부분은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기업이겠어요? 한국 기업이겠어요? 일단 미국 기업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IRA 이 법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 미친 영향은 자꾸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미국 기업이에요. 일단 그걸 미국 기업. 아셔야 돼요. 네. 그걸 아셔야 되고 자, 이 IRA 법이 가장 지금 여하튼 밀어내고 배제하려고 하는 국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네. 뭘까요?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 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 그렇죠. 산업이겠죠. 바로 역시 전문가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쪽도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당장 우리가 7,500불의 지원을 못 받더라도 네. 2차 전지는 미국 전기 자동차에도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나 그렇죠. 그래서 LG 엔솔 주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SK 또 이노베이션이나 또 삼성, SDI 배터리가 사용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느냐. 미국 전기 자동차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전기차 완성차가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미국의 반도체 회사하고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그래도 이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밸류 체인까지 여러분들이 폭넓게 보시면서 앞으로 10년 뒤에도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나라든 좋을 수밖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숫자는 계속 아까 우리 또 앵커께서도 자동차에 꽂혀 계시잖아요. 전기차 좋아. 타보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중국이 아주 크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안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득이 될 만한 거 뭡니까? 햇볕이 쨍쨍. 뭐죠? 모래알은 반짝?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왜냐하면 이 폴리실리콘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사천성이죠. 여러분 네. 이 폴리실리콘이 뭐냐면 일종의 밀가루예요. 그다음에 네. 이걸 반죽한 게 밀가루 반죽이 뭐냐면 우리가 이 태양광에서 제일 중요한 인곳입니다. 이 반죽을 펴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는 빵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인곳을 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판이 만들어지죠.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산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주목해 보실 부분이 OCI나 또 하나솔루션 쪽이 점점 더 심하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국 등살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은 안 돼. 신재생 에너지 우리 돈 많이 이제 지금 12조 원까지나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IRA 법이 다 지원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차 전지의 폭넓은 범위의 광역대 범위의 밸류 체인을 다 보시고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우리가 상당히 그렇군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이 분야가 바로 이제 우리가 IRA법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반면 미국 시장도 역사적인 폭등세를 주도한 게 메가테크. 그리고 전일 미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신재생에너지. 그렇죠. 오늘도 폭등했습니다. 저는 네.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네. 기후 대응이나 이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G20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 지금 유럽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것이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천연가스도 그렇고 독일이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많이 생산하는 디젤이라든지 이 경유 그다음에 뭐 석유 패권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 사실 미국이 소비도 많이 하지만 하루 생산량을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넘버 원. 미국이죠. 네. 넘버 투 러시아.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생산도 많이 하지만 석유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걸 좀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의 수혜의 어떤 근거, 기저에는 사실 중국 배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G20 앞두고 중간선거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은 빨라지고 있는 행보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레드라인 설정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레드라인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놓겠다. 그렇죠. 어떤 얘기가 오갈지 뭐 좋은 얘기일지 나쁜 얘기일지 좀 감은 안 잡히는데 예. 소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G20 결과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눈치 봐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시진핑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전인대를 통해서 10월 달에는 시진핑의 임기가 연장이 됐죠. 그렇죠. 사실상 뭐 영구 집권입니다. 시진핑의 세상이에요. 지금 마오쩌둥보다도 더 중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지금 자금성 앞에 그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내려오고 시진핑 초상화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와. 그런데 중국 경제 지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시진핑으로서도 국내에서도 거의 통제가 되고는 있지만 반발 분위기가 있어요. 네. 영원히 시진핑 영원히 집권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진핑도 강하게 미국 왜 그래? 바이든 대통령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미국의 행보, IRA 법도 그렇고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협 안 돼. 경협 안 돼. 경협 안 돼. 이건 뭐냐면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미국 경제가 아주 썩 좋다고만 펀더멘털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 쪽으로는 조금 협력해보자. 협력할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G20 자리니까 또 하나 뭐냐면 안 돼. 안은 뭐냐? 안보입니다. 대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안보만큼은 이건 대결 구도인데 선을 넘을 거다, 선을 안 넘을 거다 못 넘죠. 네. 이게 자기들이 큰 일을 치르고 났는데 중간선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방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녹록하지가 않고 사실상 하원을 뺏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주 거칠게 나갈 수는 없다. 두 정상 간의 대결이 굉장히 좀 이번에는 싱겁다. 그만큼 이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각각의 기반이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상황. 오히려 이제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좀 더 양쪽 다 우리 이렇게 앞으로 기후 대응, 탄소 정립을 위해서 협력해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G20이 이번 14일,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인데 여기서 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올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식량 문제. 그렇죠. 지금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야기, 또 안보, 또 이제 보건입니다. 보건은 뭡니까? 자,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이 올겨울에 재창궐할 거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냐 또는 아프리카에 물론 G20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후진국에 대한 지원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칠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계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좀 초점을 맞추자. 이런 이야기들, 덕담이 더 많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 14일, 15일입니다. 저는 16일, 17일 정시가 그래서 뭐 꼭 비단 이 영향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 G20가 정시에 글로벌 정시에 나쁜 영향을 줄 건 아니다. 조금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상으로도요. 네. 요즘 전쟁도 있었고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각국의 분위기가 서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냉랭했기 때문에 예. 그 어느 때보다도 G20에서 각국 정상들이 어떤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 본다면 앞서 예. 소장님께서 예. 잠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기후 대응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면 계속 강조해 주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관전 포인트를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은 이번에 네. 푸틴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쟁 전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앞서 뭐 기후변화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이외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렇죠. 자, 먼저 전쟁 얘기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네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시간 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늘려드리겠습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자 푸틴이 불참한다. 푸틴 왜 불참합니까? 제 아마- 왜 불참할 개인적으로는 거예요? 아마 좀
그냥 제가 더 정답. 예, 정답. 맞아 죽을까. 정답입니다. 비행기 격추될까봐. 집단 폭행 예상합니다. 만약에 푸틴 그러면 유명한 게 지각대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인도네시아 발리기 때문에 지각하면 큰일 나. 지각하면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워낙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자체가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화당이 하원을 이제 장악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이제 앞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이야기는 이 전쟁이 미국의 지원을 못 받는 우크라이나가 돼버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쪽이 더 유리해져요? 러시아가 유리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 박사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유가라든지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석유 패권 쪽으로 네. 그러다 보면은 원자재 쪽도 자원 또 이쪽 부분들이 또 원료, 원자재 이쪽이 또 더 가격이 뛸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북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이 우리 정치나 글로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 이 푸틴 쪽을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맞춰서 잘 보시면 미국 중간 선거가 푸틴에게는 오히려 지금 좋은 신호가 돼버렸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 유가라든지 이제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격에 주는 영향.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로서는 이게 원료값이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는 또 수입 이게 많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뚫어나갈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또 경제와 연관지어서 보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푸틴 대통령이 이제 G20이 오지 않은 게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또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쟁 중에 그렇죠. 또 무슨 염치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럼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러시아도 전쟁 종식에 명분이 필요한 거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빙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쟁이 언제 끝날 쯤이야? 배소장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 미국의 지원을 좀 적게 받기 시작하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고 러시아도 이것을 무자비하게 오래 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국가가 적어도 저는 한 연말 정도 시점에 이전에라도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또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휴전, 정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래도 지금 이 공화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은 공화당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에게 계속 연락을 한대. 투미 의원 같은 사람도 미국 이번에 투미 의원, 투미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계속 파월한테 자꾸 왜 그래? 자꾸 테이퍼링하고 긴축하니까 경제 안 좋아.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정치를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연준의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전쟁이 종식되고 1월 적어도 2월 내에는 이 긴축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시를 좀 선제적으로 우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 초반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상승 곡선 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미리 우리 매일경제TV와 함께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종식의 얘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증시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쟁 종식까지 전쟁 종식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짜 집 팔아서 주식해야 되는 그런 호재 아닙니까? 전쟁까지. 집까지 파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젠 팔 집도 없습니다. 자, 투데이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